눈이 오는 구름 같은 저 한치하에 세종 FM 98.9MHz 청년아고라 강규윤입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어느덧 저희 청년아고라 20회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회 특집으로요. 오늘의 인터뷰 마이크 드롭과 오주임의 대나무숲에서 각각 인기가 있었던 코너 2개씩 저희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1부에서는요, 오늘의 인터뷰 마이크 드롭을 통해서 출연하셨던 게스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2부에서는 오주임의 대나무숲 2가지 사연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뚫고 들어와 더욱 아프게. 네, 청년아고라 언제 들으실 수 있죠? 매주 수요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세종 FM 98.9MHz와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생중계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20회 특집이라서 생중계는 별도로 하지 않고요, 녹방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강디가 보내드리는 곡 10cm의 눈이 오네 들으시면서 저희 청년아고라 시작하겠습니다. 눈이 오네 좀 한치하에 눈이 방울자 창가를 지나 사람들과 사람들의 그림 같은 기억에 앉아 녹아가네. 지나간 마음은 지나간 그대로 그대와 나만의 아름다웠던 그날들이 나는 두려워져. 너가 없어질까나 내가 없어질까 난 무서워. 눈이 오네 눈이 방울저 창가를 지나 사람들과 사람들의 그림 같은 기억에 앉아 녹아가네. 오늘의 인터뷰 마이크 드롭. 네, 매주 우리 동네 세종시의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 오늘의 인터뷰 마이크 드롭. 오늘은 과연 어떤 분야의 게스트분을 모셨을까요? 네, 독립영화. 이윤 추구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일반 상업 영화와는 달리 창작자의 의도가 중시되는 영화. 여기서 독립이란 자본과 배급망에 크게 의존하지 않음을 뜻하기도 한다는데, 이처럼 자유롭고 예술적인 독립영화 문화를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청년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네마 다방의 시혜지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혜지입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독립예술 영화를 매개로 뭐 영화도 선보여드리고 떠드는 일도 하고 있는 시네마다방이라는 회사의 대표이고요. 네. 대표라는 말이 되게 어색해가지고 아직도 음. 네, 시혜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차님께서 오 독립 영화라고도 해주시고, 네, 또 반겨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독립 예술 영화를 가지고 보여드리기도 하고 떠들기도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떠든다가 되게 재밌네요. 혹시 어떤 주로 활동들을 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시네마 다방이라는 이름이 영화를 보고 나면 떠들고 싶어서 그래서 다방이라는 이름을 짓게 됐는데, 원래 저희가 활동 처음 했던 거는 조치원이 아니었어요. 처음 1년 차는 전국에 있는 독립예술영화관 돌아다니면서 한 달에 한 번씩 한 영화관에서 한 작품을 고르고 그 영화를 같이 보고 떠들 사람들 한 10명 정도 모아가지고 영화 보고 나면 뭐 그 동네 맛집 뭐 그런 데 찾아다니면서 술 마시고 떠들고 그런 일들 했었는데 이게 세종시에만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이 없어요. 그리고 또 우연치 않게 이제 조치원에서 연기복싱 체육관이라는 반치광 촬영. 네, 반치광 촬영지를 발견하게 되면서 그럼 우리가 이 없는 곳에 영화관을 차려서 사람들이랑 떠들어 봐야겠다 해서 이제 이 지역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원래 저희가 2020년부터 조치원에 들어왔었고 2024년 안에 영화관을 짓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난주 토요일에 저희가 아주 작은 영화 상영하는 공간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3번의 영화가 틀어지고요. 그 3개의 영화는 단편 영화 3개를 모은 거 한 번, 그리고 독립 영화 한 편, 예술 영화 한 편, 이거를 매일 보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영화를 좋아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조치원에 오니까 이번 연도에 영화관 3번 갔더라고요. 내가 보고 싶은 영화가 안 하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곳이 전혀 없고, 내가 가려면 대전이나 서울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럼 또 제가 일하는 시간을 피해가면서 거기까지 찾아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영화를 보여주는 일을 해야지 나도 이제 새로운 영화들을 보고, 그게 또 영화를 계속 봐야지 저희도 아이디어를 얻잖아요. 그렇죠. 영화를 단순 상영하는 게 아니라 마을 기업이나 뭐 예술가들이랑 엮어가지고 작품들 고르고 있는데 한계가 오겠더라고, 이렇게 영화를 안 보다가는. 그래서 영화관을 아주 작은 영화 상영관을 열었고요. 시네마 다방 컨버세이션 샵이에요, 이름이. 그게 시네마 다방이라는 이름이니까 많이 오해를 받았어요, 지역에서 활동할 때. 근데 처음엔 그랬을 수도 있겠다. 네, 처음에 저희가 시네마 다방이라는 티셔츠, 네. 글씨가 써져 있는 티셔츠 입고 다녔는데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냐 그러기도 하셨고, 그래서 하긴 그 또 동네가 또 저희가 읍이기도 하니까 네. 계신 곳이. 그래서 공간 차릴 때도 이게 다방이라는 이름만 써놓으면 많이 오해하시겠다 싶어가지고 그 떠든다는 얘기를 컨버세이션 샵이라고 지은 건데 문 연지 오픈한지 이틀 만에 네. 다방이냐는 야심한 밤에 다방이냐, 나이가 몇 살이냐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슈화가 됐네요, 확실히. 그러니까요. 이틀 만에 그걸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댓글도 막 이른 감성 넘쳐요. 내일 영화 보러 갈 수 있나요? 오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 하루에 3편? 3편이 상연돼요. 이거 한번 홍보해 주시죠. 1시, 4시, 7시 항상 똑같은 시간이고요. 네네. 저희가 지금 상영하고 있는 영화들은 저희 기획전 이름이 나를 망치러 온 나의 구원자 영화예요. 네. 이게 아가씨 영화 대사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일을 하면서 사실 피폐해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이게 돈을 막 버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영화하다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은 단편 영화를 상영하고요. 또 하나는 로맨스 극장에서라고 극장에서 일어나는 판타지 사랑 이야기예요. 그거랑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라는 영화도 하는데, 이건 영화를 만드는 일에 대한 영화예요. 딱 주제들이 딱 좋네요. 네. 다. 가격은 1인 10,000원인데 세종시 주민분들은 2,000원 할인해서 8,000원입니다. 좋네요. 저 예쁘다고 누가 댓글 달아주셨네요. 저것만 보이네요. 그래도 지금 사실 이게 그 유니크한 게 그냥 일반 저희 대형 배급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니라 네. 정말 여기서만 볼 수 있는 영화를 지금 해주고 계신 거고, 특히나 대전이나 다른 대도시로 가셔야 했던 분들도 이제는 세종시에서
보실 수 있다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귀여우세요도 말씀해 주고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런 것만 보이네요. 네. 안 보이고. 근데 진짜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재밌나 보다. 지금 댓글로 칭찬들을 계속 올려주고 계시네요. 그래서 사실 이런 정말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를 네. 찾아 이렇게 다니는 것도 있지만 이곳에 없으니 우리가 또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말 큰 용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참 세종에 사는 입장에서도 너무 감사한 이야기인 것 같고 많은 분들이 또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네이버에 그냥 치면 어떻게 치면 되죠? 시네마 다방을 치시면 시네마 다방이 컨버세이션 샵이 같이 나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많이 검색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그러면 이 영화를 상영해주는 활동 말고도 혹시 네. 다양한 또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올해는 지역 주민분들이랑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지역에서 단편 영화나 뭐 다큐멘터리 영화들은 많이 만들어지는데 주민들이랑 저희가 장편 극영화, 코미디 영화를 만들었고요. 영화 독립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고봉수 감독님 많이 아시는데 재밌을 것 같네요. 그 감독님이랑 같이 영화를 만들었고 제목은 빛가리입니다. 빛깔 빛가리. 가리 빛을 갚다는 충청도 방언이에요. 그래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빚을 갚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의 시대상이지 이야기고. 않습니까 지금?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얘기가 또 조천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PA의 문화유산센터라는 우리 게스트로 나왔었죠. 네, 그쵸. 오늘도 어. 뵀어요. 오늘 여기 나왔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가 주제가 돼서 만들어졌고 내년도에는 그 영화를 개봉하고 그 영화를 기반으로 영화제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지네요. 그 확실히 저희가 이렇게 게스트로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있지만 다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또 서로 알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이렇게 연계돼서 정말 큰 일이 일어나겠다. 좋은 일이, 그러니까 멋진 일이 일어나겠다라는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영화 찍기 전에는 사실 저도 조천에 친구가 없었거든요. 다 외지인이다 보니까 저희 다 서울 사람들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영화 찍고 나면서 친구도 진짜 많이 생겼고 그냥 동네 친구들 많이 생겨가지고 좀 옛날에 느꼈던 조치원의 느낌이랑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그 지난주에 저희가 그 키워드 연구소에서 로컬 힙이라는 워딩을 다뤘었죠. 그것처럼 참 이게 어느 지역에서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또 어떤 고유의 문화를 만들어내느냐가 결국 자기 터전을 넓히는 거다라는 거를 또 오늘 또 이 시혜지 대표님을 통해서도 한 번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막 질문들 영화도 찍으시나요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이 또 된 것 같고 어떻게 독립 영화를 접하셨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영화를 좋아한다라는 거를 대학교 가서 인지했어요. 사실 고등학교 때 엄마가 듣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제가 학교를 가는 길에 버스를 안 내리면 코엑스 메가박스라는 영화관까지 데려줬어요, 버스가. 네. 그래서 아침에 학교를 안 가고 영화관에 가서 그때 하는 아무 영화나 봤어요. 되게 멋지다. 아주 자주. 엄마는 학교를 간지 알았겠지만 그러면서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지 몰랐거든요. 그때는 근데 영화관이 좋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이게 그렇게 영화를 많이 보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영화가 독립예술 영화라고 이제 장르가 나뉘어지는구나를 좀 천천히 알게 됐고 사실 서울이나 수도권에는 독립예술영화관이 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서울권에 살았다 보니까 그런 좀 다양성 문화를 즐기는 게 쉬웠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처음에는 메가박스나 이런 CGV 상업영화관 갔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독립예술영화관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독립예술영화를 그렇게 접하게 됐고 뭐 좀 독특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 어렸을 때는 네가 안 본 영화 나는 봤다 해서 이런 이상한 그런 게 있죠. 네, 그런 이상한 무슨 그런 마음 때문에 되게 남들이 안 본 영화 봤다고 싸이월드에 이렇게 써놓고 싸이월드 또 나오네 오늘. 평가 막 쓰고 그런 거 하면서 남들한테 내가 얼마나 독특한지 봐라 뭐 그랬던 거 그런 짓을 했던 게 이제 이렇게 이어졌는데 네. 그 공간 처음에는 영화관이라는 그 극장 공간에 좋았다가 점점 영화를 알게 되고 그 중에서도 내가 이 독립예술 영화를 좋아하는구나를 알게 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마 이번에 그 조치원의 그 새로 이렇게 만드신 공간을 통해서도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 영화 하나 잘못 보면 이렇게 돼요 인생이. 안 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그게 좀 잘못 인생을 좀 이상하게 흐르기도 했고. 저도 멋지네요. 영화 관련돼서 뭐
많은 했어요. 뭐 영화 찍는 것도 했고 영화관 만드는 일도 했었고 영화 제해 일도 했었고 뭐 공연장 이렇게 많은 일들 했었는데 저는 상업 영화관이 제 첫 직장이거든요. 그게 계속 조금씩 수정됐는데 저희가 영화관을 짓고 싶어하는 것도 그 다양한 영화를 소개해주고 어쨌든 그 극장이라는 공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영화랑 관련된 일 중에서도. 그래서 영화관에서 내가 고른 영화를 누군가 보러 와줬다는 것도 되게 기분 좋은 일이거든요. 이 영화를 맞습니다. 봐주신 분이랑 떠드는 거 그걸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 단순히 진짜 영화 상영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영화를 보고 나서 또 그걸 대해서 나누는 네. 자리가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지금 댓글들 중에서도 홍보는 주로 어떻게 하시나요 했는데 이렇게 오늘 들으시는 분들이 또 입소문 많이 내주셔야 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저희 제일 많이 올리고 있고요. 그렇다고 항상 합니다. 인스타그램으로 올리고 있고 인스타그램에 시네마 다방을 검색하시면 되고요. 사실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다 올리고 해야 되는데 오픈한 날짜가 저희 엄마가 스님한테 오픈 날짜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준비가 조금 덜 됐지만 일단 열었거든요. 그래서 차차 홈페이지에도 자세한 정보들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갈 예정입니다. 재밌네요. 네. 아까 그 팝콘도 있나요?라는 질문도 있었네요. 팝콘은 없고요. 저희가 복숭아, 조치원이 복숭아가 특산품이잖아요. 그 복숭아 하이볼을 개발했습니다. 좋네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그 복숭아 하이볼 마시면서 떠드시면 되고요. 음. 그냥 영화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오셔가지고 노셔도 되고 배달 음식도 시켜 드셔도 되고요. 그냥 뭐 아무렇지 않게 진짜 좀 방앗간처럼 방문해 주시면 좋겠어요. 참 하나의 그 문화 거점이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지금 크리스마스에도 특별 상영 하시나요?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비공식적일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에 올라갈 것입니다. 시크릿 파티. 네. 그 뭐지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셔서 시크릿 파티 공지가 네. 올라오면 거길 통해서 밤새도록 놀려고 뭔가를 준비는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 보시면 또 좋을 것 같네요. 극장을 거점으로 지역에 연계할 수 있는 것도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많아요. 네, 많을 거고 지금 또 보니까 확실히 그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다양한 공간들이 생기고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구나가 저희 방송을 통해서 드러나는 걸 보니 정말 많은 것들이 일어나겠다라는 또 기대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힙해요. 틀이 있나요? 틀은 아직 없습니다. 틀이 살 돈이 없어요. 네, 그 공간 짓느라고. 많이들 가주십시오. 네. 많이들 가서 영화도 같이 봐주시고 또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시면 뭐 틀이뿐이겠습니까? 또 다양한 게 생길 수 있겠죠. 크리스마스 파티 하나요? 바라는 게 점점 많아지네요. 합니다. 네.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어서 지금 이렇게 영화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찍는 것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궁금한 사안은 정말 전국을 이렇게 또 돌아다녀 보셨다고 네. 했잖아요. 그 중에 물론 세종에 독립영화관이 없다라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네. 이 세종시 조치원이라는 곳에 그 대표님만이 느꼈던 혹시 포인트가 있는지. 그게 연기복싱체육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처음 왔을 때는 연기복싱체육관이 있다라는 팻말이 되게 이상한 장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반치관 촬영지가 있대. 그래서 그 팻말을 따라 한참 갔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 장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래서 그 공간을 중심으로 뭔가를 많이 하고 싶고 근데 그 체육관이 실제로 아직 운영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계속 선수를 배출하고 운동을 매일 하기 때문에 활용을 막 쉽게 아무 때나 할 수 있지는 않아서 저희가 뭐 영화제를 열게 되더라도 거기가 이제 가장 중심인 장소가 돼서 그렇게 하고 싶고 그 연기복싱 체육관이랑 왕성극장이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조치원에 들어왔던 거고 사실 그래서 저희는 혜택을 많이 받은 팀이에요. 저 올 때부터 지원 사업 받아가지고 왔으니까 그래서 조치원에서 저희한테 많은 기회를 주셨죠. 저희가 뭐 사실 보도 듣도 못한 애들인데 많이 관심도 가져주셨고 그래서 그 지금까지 어쨌든 할 수 있어서 참 그 연기복싱 체육관에 3개월 다녔었습니다. 그럼 3개월만 다니시면 혼나실 텐데. 혼났어요. 네. 근데 왜냐면 겨울에 갔었는데 거기가 난방기가 없는 거 맞아요. 아시죠? 네. 그리고 그 철판이 벌어져 있어서 네. 바람이 들어옵니다. 맞아요. 근데 제일 재밌었던 거는 샤워장이에요. 어. 그 나무가 바닥에서부터 샤워장을 뚫고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 여기 진짜 이게 바로 힙이다 네. 라고 느껴서 다녔었는데 제가 군대 때문에 3개월밖에 못 다녔었는데 근데 참 거기가 아직도 이렇게 운영되고 가끔 지나가면 이 펀치 소리 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참 멋있는 곳이다라는 생각 드는 것 같고 여기 보니까 지금 고대나 홍대 내에 영화 하시는 분들이랑 협업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라고도 해주셨네요. 제가 알기로도 각 대학마다 물론 지금 대표님 내가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만큼 이렇게 전문적이거나 혹은 독립 영화를 이렇게 직접 다루지는 않겠지만 이런 동아리 차원에서의 자기들끼리 영화를 찍는다던가 혹은 영화를 소비한다던가 그러니까 향유하는 사람들은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분들에게 좀 이 장소도 알려지고 네. 좀 이런 하나의 사례로서 되는 것도 참 좋겠네요. 네네. 에타에 올려주시면 제가 그러게. 고대 학생이 아니라 교육 같은 것도 하시나요 하는 거 보니까 이런 거 한번 진짜 뭐랄까 이런 공간에서 독립 영화에 대한 하나의 작은 컨퍼런스라 해야 될까? 약간 차담회? 이거 워딩이 너무 공적이네. 약간 그런 자리들을 만들면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겠다 싶기도 하네요. 지금 거의 남겨주시는 얘기들이 거의 다 준비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안 그래도 저희가 홍대에서 지금 수업하고 계시는 김대환 감독님이 계세요. 또 연결고리가 있겠네요. 그분이 홍대 출신이시고 홍대 조천 출신이시고 음. 저희가 영화 상영할 때 같이 하시기도 했었고 안 그래도 어저께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홍대 교수님이 이제 연락처를 달라고 하셨다고 그래서 뭐 학교랑 연계되는 일들도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 그러게요. 세종 고등학교 아름 고등학교 선생님이 공간에 오셨어요 영화 보러.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도 얘기를 시작하고 있고 이제 모든 걸 다 할 겁니다. 그 공간을 월세를 내고 난방비를 내고 하려면 돈을 밖에서 벌어와야 돼요.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해요. 우리 참 이런 확실히 공간이 생기고 나니까 그 공간을 활용해서 지금 활동을 보다 폭넓게 스펙트럼 넓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사실 입소문이 정말 중요하죠. 네.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스타 가봤는데 공간이 너무 힙해요라고 들으셨고 독립영화 추천해주세요라고도 하셨네요. 추천. 사실 오늘 제가 노래를 선곡을 했었는데 그 영화를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네네. 저희가 어쨌든 공간을 하나 차리면서 이게 저희의 한 단계 도약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윤성호 감독님의 도약 선생이라는 영화를 추천하고 싶은데 이 감독님은 제가 이 길에 들게 한 감독님이시기도 해요. 이 감독님의 영화를 보고 그 한편에 잘못 본 영화가 은하해방전선이라는 영화였는데 그 감독님 영화를 막 파다가 되게 그냥 이 일들을 좀 같이 접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을까 이 영화를 추천해드리면 그래서 도약선생이란 영화가 뭔가 자기가 빠져있던 어떤 것에서 한 단계 도약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도약이 사랑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시기에도 사실 그냥 재미있으실 거고 추천해드리는 노래는 도약 선생이란 그 은하해방전선이랑 이 영화를 만든 윤성호 감독님이 항상 같이 작품하시며 OST 같이 했던 뮤지션인데 구화숫자들이라는 뮤지션이 만든 음악을 도약 선생이 출연한 박혁건이라는 배우가 불러요 이 노래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고 음악이고 커버네요. 영화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화 한 편 잘못 보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그래서 이 영화들 추천하고 이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이 분들도 또 많이 여기저기서 불러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다 너무 유명하세요 이제. 네. 너무 좋네요. 영화 한 편 잘못 봤다라고 했지만 그 덕분에 또 이렇게 우리 세종시 조치원에 이런 문화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독립영화여서 줄 수 있는 메시지들도 있을 것 같아요. 참 그게 또 독립영화의 매력이겠죠. 우리 또 처음 입이 이제 슬 풀릴라 싶으니까 종료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도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의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좀 물론 이제 얘기 중간중간 나왔지만 그래도 우리 이런 걸 하고자 합니다. 라는 포부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 사실 지금 저희가 영화 상영하는 곳을 만든 것은 실제 영화관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뭐 빛도 들어오고요.
사실 그 오프라인에서 영화를 떠들고 싶어서 영화를 보고 떠들고 싶어서 빠르게 만든 공간이고 이 공간을 시작으로 이제 조금 더 안정적인 형태의 좀 더 멋진 기술이 있는 그런 극장을 만드는 게 저희 목표고 저희가 이제 왕성 극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꼭 그 왕성 극장을 그대로 복원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대로 복원하면 돈 너무 많이 들어요. 그만큼의 재원을 받아서 했을 때 환원할 수 있는 비용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정신을 이어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쉽게 영화를 보러 갔었던 공간. 근데 그분들이 보셨던 영화들이 실제로 지금 독립예술영화로 분류되는 영화들이기 때문에 좀 다양한 주제를 가진 영화들을 더 많이, 더 안정적이게 보여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더 많이 더 안정적이게 중요한 것 같네요. 지금 의차님께서 독립영화를 좋아하는 마음이 꺾이지 않으시게 아까 그 저 앞에 얘기하시는 거 할 때 그래서 들었어요. 네. 그 얘기들을 또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진심으로 응원을 하고 아마 머지않아 아까 24년 이 목표라고 하셨는데 빠르면 그거보다도 더 일찍 또 이런 멋진 공간이 지금 공간을 시작으로 네. 또 많이 승승장구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저희 신청곡 주셨던 게 그 도약 선생의 도약은 패턴 네. 이라는 곡과 저희 멜로망스의 초대라는 곡으로 저희 이 공간을 조금 더 공간을 초대하는 마음으로 두 노래가 되게 안 어울리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의미는 아주 들어보면 좋았습니다. 매칭은 정말 안 돼요. 네. 그래서 두 곡 들으시고 저희는 지역 광고 5분 듣고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와주셨던 신혜지 대표님 박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약 슬픈 믿음의 도약 약도를 들고 도착 제 시간에 도착 그러나 나는 성도착 애착 가쁜 차고들의 고착 The position of the lion Madam, higher your heart Between the bars, Mary spoke Pardon, your sad movement 나 앉아. 그대는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 흐릿한 발자국은 그리움에 사무친 노스텔지어. 크게 한번 뛰어올라도 당신 곁에 갈 수 없는 비련의 4m. 나는 너에게로 너는 나에게로 사이좋게 2m씩. 사라진 그리움의 노스텔지어. 우리는 그렇게 도약. 슬픈 믿음의 도약 패턴 자기만의 패턴 아니 어쩌면 자기 기만의 패턴 유턴 너를 목격하고 유턴 아니 어쩌면 너에게로 돌아가는 피턴 그렇게 나는 아직 인턴 너에게 훌쩍 뛰었다 착지 않은 나는 영원한 인턴 랜턴 너는 나를 비추는 랜턴 윈스턴 피아노는 역시 조지 윈스턴 볼턴 이청용이 있는 볼턴 워싱턴 오바마가 사는 워싱턴 아들이 너무 잘 나가서 미안해 엄마 대신해줘 네가 못한 협력 우리 콘서트 절대 오늘의 인터뷰 마이크 드롭. 너만 없는 라다도에 혹 내가 아프다는 고소해
네, 매주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 오늘의 인터뷰 마이크 드롭. 오늘은 과연 어떤 분야의 게스트를 모셨을까요? 이미 완벽해 나의 성공 I'm so fire 나 pomso 너는 완벽해 네, 하이라이트인데 끊었죠. 그 학창 시절 우리가 배우는 것은 비단 지식뿐만이 아니죠. 친구와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등 학교는 또 하나의 사회라서 그 속에서 우리는 지식과 더불어 지혜를 또 배우게 됩니다. 지금 와서 보면 성적이 좋았다고 잘 사는 것도 또 성적이 나빴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행복하게 사는 건 또 다른 것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수능을 친 지 정말 얼마 안 된 세종마을교육연구소의 청년과 마을 모임에서 활동 중인 우리 소담고 졸업생 송영선님을 모셔봤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이야, 우리 김규리님께서 영서쌤 화이팅이라고 또 댓글 달아주셨네요. 우리 가볍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송영서라고 합니다. 저는 세종마을교육연구소에서 청년과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소담고등학교를 졸업한 송영서입니다. 소담고등학교 우리 세종시에 있는 고등학교죠. 혹시 소담고를 조금 더 소개해 주신다면? 일단 소담고는 혁신학교로 혁신고등학교인데요. 혁신고등학교는 3주체가 하나가 되어서 만든 공동체 같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좋았던 게 그 자율에 따른 책임을 정말 잘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배운 그 주체성을 바탕으로 이제 또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좋은데요. 그 3주체라 함은 그 3주체는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 하나의 주체가 되어서 학교라는 공간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서 활동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참 저가 이런 말 하게 될지 몰랐는데 우리 때는 왜 그런 게 없었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아까 그런 뭐 주체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라고도 말씀 주셨는데 한 가지 예시가 있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당시에 일본 수출 규제 문제로 여러 아베 뭐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그 수출 규제의 원인이 되는 그 역사적인 원인들을 함께 친구들이랑 모여서 분석을 하고 선생님의 도움을 힘입어 그런 활동을 학교 내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교육청 그리고 나가서는 세종 호수공원에서 캠페인까지 진행하는 활동을 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이렇게 저의 영역을 하나씩 넓혀가는 그 과정을 경험하면서 저희 주체성도 경험할 수 있었고 지역 사회에서 제가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지를 배웠던 첫 걸음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와, 진짜 큰 공부 됐을 것 같아. 네, 맞아요. 정말로 네. 큰 공부가 됐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되게 멋진 학교네요라고도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애기애기함이 느껴져요라고도 말씀 주시네요. 자, 그러면 지금 수능을 친 지 정말 얼마 안 됐죠? 네. 그러면 요즘 수능이 그러니까 제가 사실 수능을 친 지가 좀 됐다 보니까 뭐 2번 친다는 얘기도 있었다가 어떻게 친다는 얘기도 있었다가 막 말이 많이 바뀌었었는데 최근 수능은 어땠나요? 제가 이제 최근에 수능을 봤을 때는 이제 코로나로 인한 환경 때문에 마스크도 써야 되고 밥 먹을 때 이제 박스로 감싸줘서 거기 안에서 박스를 잡고 밥을 먹었어야 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그 긴장을 더하게 되는 그런 수능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하긴 이게 참 뭔가 한 번에 뭔가 결정이 난다. 그러니까 삶의 변곡점에 있다 막 이런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수능 칠 때 전후로 정말 많이 예민해지는 것 같기도 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수능 시험장에서도 서로 싸우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왜 빨리 답안지 뒤로 안 넘기냐, 그러니까. 시험지 왜 빨리 안 넘기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예민해진 상태니까 그러니까. 네, 아주 날이 서 있는 공간이네요. 이게 과연 맞나 진짜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일단은 이번에 당장 내일이 수능이다 보니까 아마 수험생분들 중에서 오늘 이제 이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또 막판 스퍼트로 그래도 조금 더 보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가 좀 되짚어 봤을 때 지금은 그래도 청년이 된 지 좀 됐잖아요. 한 1, 2년 됐죠. 네. 새내기 청년이죠. 네. 그러면 약간 청소년 때 생각했던 내가 청년이 된다면 내가 20살이 된다면 네. 그렸던 기대했던 모습들이 있었을까요?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나 싶긴 한데 이제 네. 20살 되면 이제 법적인 성인이 그렇죠.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친구들과의 술자리 네. 정말 많이 기대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수능 치고 20살 되고 언제 우리 어디서 마실까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수능 이후에 즐겁게 보냈던 기억도 나고요. 그 이제 청년이 된다면 어느 정도 자유로운 몸이 되지 않을까. 이제 대학을 가게 되면 공간도 이동하게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알바를 통해서 경제적인 자유도 얻을 수 있으니까 제 용돈 제가 막 써도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꿈꿨던 것 같아요. 맞아. 지금 임수양님께서 와우 영서쌤 멋지세요라고도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그 귀여우세요라고도 으차으차님께서 또 말씀 주셨습니다. 하긴 근데 아까 그 자기 소개할 때 소담고 소개해줄 때 해줬던 얘기가 약간 매칭이 되면서 좀 인상 깊은 게 왜 그 자유에 따른 책임에 대한 것도 배우게 되고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참 20살이 되면 그 10대 때 가장 그렸던 게 20살이 되면 내가 자유의 몸이 된다라는 거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고 그만큼 딱 20살이 됐을 때 근데 당황스러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그래도 이런 혁신학교나 이런 곳에서 조금 더 학교 밖에서의 활동이라던가 혹은 학교 안에서 더 다채로운 활동들을 한 입장에서는 조금 더 뭔가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대학이든 혹은 뭐 외부에서 그런 활동을 함에 있어서 장벽이 좀 낮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좀 어느 정도 그 주체성을 배웠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는 바로 가가지고 물어보고 친구가 없어도 그냥 저 이거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그 실은 원래 대학을 다니다가 그 휴학을 잠시 했거든요. 그 기간에 제가 그 로컬 푸드 에 관심이 생겨서 그냥 냅다 지원서를 넣었어요. 가서 면접 보고 뭐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하면서 거기서 또 배우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막 제가 어느 정도 저의 정체성이라든지 그런 주체성이 정해지게 된다면 그 20살 혹은 청년의 패기로 그렇게 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실제로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너무 멋진 태도를 배웠네요. 부럽습니다. 라는 댓글도 있고 세종시는 혁신학교가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라는 맞아요. 말도 해주시고 석지연님께서 저도 술자리 많이 기대했는데 공감이네요. 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맞지. 그게 가장 또 크기도 하죠. 뭔가 10대 때 뭐 미디어나 주변에서 많이 보지만 아직 10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성인이 되면 할 수 있겠다라는 그 기대감이 가장 크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참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초중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질문을 안 하는 분위기고 뭔가 주변 사람들과 협력해서 뭘 하는 분위기라기보다는 자기 거 하기 바쁜 느낌인데 그런 혁신학교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래도 물론 공부 양은 더 많아지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막 서로 이런저런 활동을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영향이 크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다면 그 청년이 됐을 때 했던 좀 활동들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일단 앞서 말했듯이 저는 어쨌든 이제 사회에 나와서 처음으로 면접을 본 상황이었으니까 이제 정말 사회에 내던져진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하니까 저한테 이제 왜 대학 졸업은 안 하고 여기에 왔냐, 바로 왔냐? 네, 좀 더 경험을 쌓고 배우고 와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탁 막힌 경험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 공간의 영역 혹은 저의 정체성의 영역을 이렇게 확장시키는 게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자리에도 이렇게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제가 비진학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 주변에 그 비진학을 선택한 친구들도 있고요. 그런 친구들이 청년이 됐을 때 그 대학교에 다니는 청년들보다는 어느 정도 지원이라던가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 좀 높은 장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높은 장벽을 청년이 되어서 이렇게 던져졌을 때가 아니라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내에서 공교육 과정 내에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 뭐 경제 교육이라든지 노동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제 친구들을 이렇게 몇몇 모아서 그 비진학 학생들을 위한 멘토링을 한번 진행해보자라고 활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또 똑같이 제가 이제 할 친구들 모여 이렇게 친구들 모아가지고 활동을 했었는데 그게 저한테는 꽤
이렇게 마음이 맞는 친구들이 만나면서 활동을 음. 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또 느꼈었던 것 맞아. 같아요. 네. 사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저희가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한테 수험생이시거나 수험생과 관련된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가 몇 회였죠? 그 강윤 대표님,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그 로봇 공학을 그러니까 그 커리큘럼이 없는데 막 활동을 했던 분처럼 고등학교 때 확실히 그 지식의 습득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한 사람들이 확실히 성인이 됐을 때 조금 더 활동을 함에 있어서 유연하고 또 다양한 생각을 하는구나를 저희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수능을 통해서 또 뭐 물론 좋은 성적을 얻어서 또 원하는 대학을 가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게 뭐고 또 그래서 그 방향성을 가지고 아까 정체성의 확장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너무 좋았던 것처럼 자기 것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에 사실 단계 중 하나가 수능일 뿐인 거다 보니까 맞아요. 참 이런 고민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혹시 청소년 때 지금 뭐 아직은 따끈따끈하게 지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뭔가 청소년 때 이런 게 있었다면 더 좋았겠다. 아까 그 공교육 안에서의 그런 경제교육이나 이런 것처럼 내가 청소년 때 이런 걸 더 배웠었다면 좋았을 것 같다는 게 있으시다면. 이거는 제가 소단고에 다니고 계신 선생님께도 말씀드린 건데요. 소단고에서 배운 주체성과 그런 민주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더라면 저는 조금 더 좀 더 큰 사람이 그리고 영역이 넓은 사람이 되었지 않았을까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 과정 내에서도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그리고 자기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영역을 확장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 기본이 되는 것들은 이제 사회인으로서 경제 교육이라던가 노동 교육 그리고 좀 기본적인 예의 같은 것들 배워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진짜 맞는 말이다. 우리 아까 그 1부에서 환승이직 얘기했는데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면 업무의 이해도에서 결국 중요한 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업무의 이해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래서 어떤 걸 더 잘하고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관심이 있고 사실 이걸 깨달았을 때 그 당장의 성적으로는 좀 낮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방향성이 정해지고 나면 향후에 더 자기의 길을 더 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그런 교육을 청소년 때 받은 영선님 부러워라고도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지금 아마 생각보다 연령 차이가 많이 나지 않더라도 되게 확실히 예전에 그 불과 10년 전 10년 전만 해도 가졌던 고등학교의 이미지와 요즘 이미지, 특히나 세종시에서의 그 고등학교 이미지가 확실히 다르다는 걸 좀 많이 느껴요. 여기 지금 잠시만요. 엄마 이런 소담고를 8세에 입학할 수는 없는 건가요? 소담고 같은 소담중, 소담초가 생겨야겠네. 지금 이쪽. 네, 소담 초등학교도 혁신학교인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어요. 네. 지금 밍밍야미님께서 28세는 안 되나요? 임시양님께서 48세는 안 되나요? 라고도. 근데 확실히 이런 그 교육들이 평생 교육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공부한다고도 하는데 네. 이런 좀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또 그 이 시대가 워낙 역변하니까 그 속에서 자기 걸 좀 찾으면서 계속 적용해갈 수 있는 교육들은 꾸준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지금 의차의차님께서 맞아요. 공교육이 과목에 대한 암기나 이해도보다 앞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어요라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럼 혹시 그 지금 영선님께서는 이제 지금은 대학을 네. 다니고 계시고 혹시 그럼 전공은? 저는 제가 농촌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촌 공간에 있는 문제점들이나 그런 이제 수도권 집중화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어서 농업경제학과에 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유가 다르잖아요. 이유가 다르잖아. 그냥 제가 집이 농촌에 있어서요가 아니라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게 된다는 게 참 있네요. 그러면 지금은 대학 생활은 어떠십니까? 일단 저는 농촌에 있으면서 이제 농촌하면 뺄 수 없는 게 농업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후계농 이제 승계 받아서 이제 창업을 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진행하는 영농 창업 사업단에서 활동을 하고도 있습니다. 네. 그래 그 참 느끼는 것이 지금 이번에 아마 수능 치는 분들도 많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 학과. 내가 어느 학과에 가야 되지? 사실 정말 많은 그 대학생들이 답변 중에 그냥 성적 맞춰서 왔어요. 정말 네, 많아요. 진짜요. 근데 그러다 보니 그만큼 다시 학교를
고민하게 되거나 혹은 학교를 그만두게 되거나 이런 고민을 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내가 조금 시간을 들여서 혹은 학창 시절에 방향성을 잡게 된다면 그런 고민도 좀 학과에 대한 고민에 대한 답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의차님께서 혹시 경운기도 끌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운기에 네. 타본 적은 있습니다. 네, 나중에 네. 이제 그 영농 후계자니까 그 농업을 하게 되면 타야겠네요. 그쵸, 이제 어. 준비도 하고 이제 트랙터도 어. 하고 이제 다 해야죠. 멋지다. 농활 열어주시면 저희 같이 가면 재밌겠네요. 이제 농촌으로 워케이션 오는 세대잖아요. 맞아.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또 오케이션 할 장소가 또 세종시에 하나 생기면 저희는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에서의 어떤 영농 활동으로 농촌을 바꿀 꿈을 꾸시는지 궁금해요. 어떤 영농 활동으로 네. 제가 작게나마 어. 친구들이 저를 부르는 좀 별명 같은 게 있는데요. 예. 딸기 몽상가입니다. 딸기? 네, 저희 음. 부모님께서 농사 짓고 있는 게 딸기거든요. 근데 딸기가 이미 체험으로 이제 많이들 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체험들은 일회성으로 끝나거나 장기적인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치유 농업을 경험한 이제 체험 딸기 농장을 계획 중이긴 해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배워 나가고 있는 중이긴 한데, 네, 세종에서 이제 치유 농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딸기 농장을 만드는 게 저희 꿈입니다. 네. 기어와 딸기 갑자기 마이크가 딸기로 보여요. 잘 어울려요 유라고도 말씀 주셨네요. 살짝 홍보를 해볼까요? 무슨 면이죠? 금남면에 있습니다. 근데 아직 상호명은 정해지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추천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미리 알아주십시오. 여러분 금남면에 새로운 우리 농업 센세이션 워케이션과 더불어 생길 거니까요. 향후에 많은 관심을 또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고맙습니다. 지금 화면상으로 그 영서 씨 얼굴이 엄청 빨갛게 나온다. 그죠? 딸기처럼 나오는 것 같은데. 긴장해서. 이댁 딸기는 무조건 맛있을 것 같아요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딸기가 감사합니다. 좋아라고도 말씀해 주셨네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그 영농 활동을 하는 것도 네. 그 청소년 시기에 뭔가 했을 때 네. 남달랐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네. 이게 물론 이제 집안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게 익숙한 일일 수 있지만 사실 되게 생소한 일이기도 한 거거든요. 청소년 때도 약간 이렇게 부모님을 도우면서 농업 활동을 하셨나요? 제가 처음에는 농촌에 살면서 농촌을 떠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원래 처음으로 간 대학도 관광 쪽으로 갔었는데요. 이제 코로나 겪으면서 이제 집에 있다 보니까 제가 있는 공간의 가치를 다시 인식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부모님 농사도 이제 학교 다니느라 찔끔찔끔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진짜 전업으로 이렇게 도와드렸더니 막 이렇게 자라나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따먹으면 너무 맛있고 그래서 그런 농업의 가치를 발견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간을 조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걸 돌아보지 못하고 떠날 생각만 하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곳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자기든 혹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이든 이렇게 한번 찬찬히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제 맛보는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진우님께서 일심동체 그 딸기랑 또 그러는 소리겠죠? 네, 지금 너무 좋은 말씀 주신 게 확실히 그 도망친 곳엔 낙원이 없다라는 말이 그 우리 방송에서 자주 나오네요, 그죠? 있는데 확실히 그런 게 컸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것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세종에 대학이 3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2개가 분교이죠. 그러다 보니 2개 대학을 온 대학생들을 정말 많이 하는 얘기가 빨리 여기서 떠날 거야 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본교로 가야지부터 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오히려 내가 여길 빨리 벗어나서 뭘 해야지라고 하는 친구들은 정말 조바심도 그렇고 그 창구가 좁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요. 네, 아까 우리 영선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내가 있는 곳을 한 번 더 되돌아보고 곱씹어봐서 여기서부터의 변화를 만약 같이 고민해 본다면 그게 오히려 더 주체적인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마 영선님이 계속 있었다면 몰랐을 텐데 중간에 또 갔다가 그죠? 와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 임수영님께서 말씀은 찬찬히 잘하시는데 긴장하셔서 얼빨 목도리를 벗으셔도 라고도 하셨습니다. 혹시 숨 막히는 건가? 좀 긴장했나 봐요. 그래서 어느덧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마지막
얘기를 나눠야 됩니다. 일단은 혹시 이제 수험생분들에게 네. 마지막으로 이제 얼마 안 된 나도 수능 친 사람으로서 그냥 얘기를 해주신다면. 일단 정말 한 번이라고 생각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수능이 어느 정도 자기가 삶을 꾸려가는 과정의 첫 단계 혹은 하나의 단계일 뿐이니까 너무 긴장하시지 마시되 에너지는 다 쏟고 오자. 네. 후회하지 않도록. 네, 맞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이제 또 수능 치고 나면 또 후련해요. 맞아. 뭐 이렇게 얹힌 거 훅 내려간 느낌이고 맞아. 그러니까 수능 끝나시고 이제 잘 마음 추스리시면서 앞으로의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이 세종시에서 듣고 계신 이제 청소년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몇 살 차이 나지 않는 동네 언니 누나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내가 있는 공간 고민, 나에 대한 고민일 수도 있고 공동체에 대한 건강한 고민이네요라는 댓글을 마무리로 주셨습니다. 자, 오늘 그 영선님께서 두 곡의 신청곡을 주셨습니다. 네. 곡 설명과 이유를 짧게 말씀해 주실까요? 그 한 곡이 곽진원의 일종의 고백. 네. 그 일종의 고백은 제가 그 마을교육연구소 활동하면서 알게 된 노래인데요. 그 같이 저를 태워다 주시는 선생님 분이 계시는데 딱 이 노래를 트시는 거예요. 나의 해방일지 OST인데 제가 이걸 정말 인상 깊게 봤거든요. 그 나의 해방일지가 그 서울과 경기도민의 삶을 다룬 내용인데 그 농촌 지역에 살고 있는 저와 그리고 세종시 학교에 다니는 저가 엄청 비교가 되고 막 너무 막 감동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의 이야기를 혹은 제가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잘 곱씹어 보시길 바라면서 이 노래를 추천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 DPR의 그래비티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정말 신나요. 그래서 막 자신감 이렇게 막 넘치는 노래고 그래서 수능 보러 가시기 전에 이제 자신감 풀충전한 상태로 에너지 다들 쏟고 오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두 곡 들으시고 1부 이후에 이제 이어지는 지역 광고 5분 들으신 후에 저희는 9시에 2부로 찾아뵙도록 할 텐데요. 저희 우리 딸기 영선님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또 마음은 말처럼 늘 쉽지 않았던 시절 사랑은 언제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또 Yo, is this creep?
내 데리고 보여줘 I want it right now I don't wanna see it slow 애매하게 굳는 건 난 싫어할 거면 확실하게 경고 없이 Yeah, show me your danger, show me your patience Hey gravity, you already know it Loving your pull, it's a bet 너는 내게 조금만 위험한 아리오죠 너는 나의 마음을 조금만 쥐어덮여 Ever since I ever felt you Right there, life couldn't seem better To live flowers in